안녕하세요. 제알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두 다리가 되어주는 자동차는 적게는 1, 2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자동차의 가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도 고려하여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차량 가격 말고도 생각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취등록세와 매년마다 내야 하는 자동차세,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유류비, 그 밖에 이후에 발생되는 소모품 비용 등을 생각해야 됩니다.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옵션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6천만 원 이내로 합리적인 나만의 제네시스 GB70T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제네시스라고 검색을 해서 제네시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견적 내기 또는 뭐 이렇게 자세한 차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제네시스 GB70T를 견적을 내볼 수 있도록 견적 내기를 이제 우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첫 번째 화면에서는 엔진 타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란이 나오는데요. 우선 가솔린 2.5 터보 엔진과 디젤 2.2, 그 다음에 가솔린 3.5 터보가 나오는데요. 가솔린 3.5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950만 원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단순히 엔진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륜이 이제 들어가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인치 미쉐린 타이어와 휠, 4페이 브레이크가 이제 기본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충 엔진 가격으로만 두고 보면은 한 5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디젤을 선호하시는 분이거나 뭐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솔직히 가솔린보다는 디젤 엔진으로 가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엔진 타입은 가솔린 2.5 터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개별 소비세가 인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4,790만 원대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대충 그 정도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동 타입은 여기서도 많이들 갈리겠지만 사륜을 적용할 경우에는 3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요. 안전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뭐 6천만 원 이내에서도 물론 사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고민을 해보시고 자기 자신만의 차량을 만들 때 사륜을 적용시키는 등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뭐 6천만 원 이내라고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아껴서 저는 후륜으로 구동 타입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넘기게 되면은 차량의 외장 컬러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유광으로는 세빌 실버도 있고 뭐 카본 메탈, 비크 블랙, 카디프 그린, 그 다음에 로얄 블루, 그 다음에 마우나 레드, 그 다음에 바로샤 버킨디, 뭐 이렇게 유광으로 이제 총 8가지의 색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블루 색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무광인 색상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70만 원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무광 컬러도 되게 유니크한 이제 그런 컬러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돈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장 컬러도 쉽게 선택이 이제 끝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기본 모델로 할지 스포츠 모델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포츠 패키지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포츠 패키지를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거의 그 제네시스 SUV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핵심을 추려본다면은 이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과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그 다음에 모노블록 4P 브레이크,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런 핵심적인 게 이 스포츠 패키지에만 녹아져 있는데, 이 기능들만 들어가서 400만 원인 게 아니고 외장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전용으로 기본 모델보다 보다 날렵하고 좀 퍼포먼스가 있어 보이는 외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400만 원의 가격을 좀 더 합리적인 혜자 옵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요거에서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디젤 모델은 그 외관의 머플러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가솔린 2.5 터보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인, 또 자세히 살펴보면 스포츠 패키지가 이제 적용됨으로써 머플러 디자인도 바뀌게 되는데요. 확실히 400만 원을 넣어서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도 가져가고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뽀피 브레이크도 가져가고, 그다음 외장은 외장 디자인대로 멋진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충분히 이 정도면은 거의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충 예상 가격은 5,280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벌써부터 이 몇 개 선택 안 했는데도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감이 이제 느껴질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추후에 중고차 가격에서도 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중고차 가격도 심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과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의 가치는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휠이에요. 21인치인데 다만 이 21인치가 12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그 21인치나 뭐 22인치 타이어들은 가격도 가격일 뿐만이 아니라 쉽게 재고도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중적으로 많이 풀려 있는 게 19인치인데 그 윗단계 20인치, 21인치, 22인치 그런 타이어들은 단가도 셀 뿐더러 나중에 재고 구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더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또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스포츠 전용 휠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다만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제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1과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2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그 옵션 두 가지 모두 가격은 동일하거든요.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2를 보면은 물론 이 시트가 이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제 퀼팅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나 뭐 기아 브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퀼팅이 시트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등급에 속하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느끼고 싶다, 뭐 아니면 카본을 원치 않다, 뭐 그러면은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2를 가야 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다만 스포츠 셀렉션 1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조금 좀 부족한 그런 시트 디자인이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카본 내장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카본 자체가 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급 자동차 뭐 또는 스포츠카 뭐 경량화 뭐 이런 느낌에서 있어서 이 카본 소재가 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카본 내장재가 이제 카본 소재 자체가 단가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스포츠 스탠다드 디자인의 그 자체가 그 기본 모델에 있는 투 스포크 스티어링 휠과 전혀 차원이 다른 3 스포크 형태의 스포츠 휠이 이제 적용이 됨으로써 한층 더 스포티한 그런 외관적인 모습을 좀 변화를 줄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스포츠 디자인에서도 스포츠 스탠다드 디자인으로만 만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천장의 내장재가 이제 스웨이드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1이나 셀렉션 2로 가야지만 이 천장에 있는 내장재 역시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스탠다드와 셀렉션 1, 셀렉션 2도 모두 뭐 크래시 패드 상하단과 도어 상단 센터 트림, 뭐 콘솔 부에는 다 인조 가죽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요런 부분에서는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요것도 그냥 스탠다드 디자인으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돈이 남으면은 그 후에 뭐 디자인 셀렉션 1을 하든 디자인 셀렉션 2를 하든 거기서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GB70 옵션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해봤는데 가장 괜찮은 거는 역시 파퓰러 패키지 1을 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GB70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인치가 더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시하는 정보들도 많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저는 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이테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물론 기본적인 그 계기판을 보신 분들은 좀 아쉬운 감도 있고 물론 충분히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네시스 차량에 있어서 뭐 약간 구형적인 그런 일반 계기판을 적용하는 거는 차량에 좀 맞지 않다고 좀 느꼈거든요. 12.3인치 3D 클러스터 정도는 넣어줘야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덩달아서 포함이 된 게 지능형 헤드램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능형 헤드램프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드시 필수적인 기능들을 넣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선트 패키지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있어서 당장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 어시선트 기능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래야지만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치, 제네시스 차량답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이 패키지는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그 파퓰러 패키지 1만 넣어도 지금 차량 가격이 약 5,700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조금 무리감이 있는데 제가 뭐 다른 걸 봐도 뭐 솔직히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굳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 뭐 스마트 카드 키도 뭐 그냥 일반 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뭐 스마트 제어 시스템 이것도 사실 불필요한 거고 하이테크 패키지도 뭐 이미 선택을 했었던 거고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조금 이게 걸리는데 가족이 있거나 뭐 또는 뒷자리에 자주 누군가를 태운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70만 원을 더 줘서 2열 컴포트 패키지는 거의 필수급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제 입장에서는 뒷자리를 태우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배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기타 아웃도어 패키지도 뭐 개인마다의 이제 선택에 따라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예전에는 뭐 액티브 엔진 사운드까지 포함이 되어서 뭐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이제 패키지가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사운드만 해서 130만 원에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됐다는 건 그건 좀 이제 옵션 장사 이제 그런 거를 좀 자제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진행을 한 것 같고 뭐 대충 이렇게 가격을 뭐 가장 필요한 6천만 원 이내로 가장 필요한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지금 차량을 이제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이 모습만 보면은 차량을 자세히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 차량 3.5 터보인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차량의 이 휠이 있죠. 뭐 이 정도의 외관적인 모습을 가져가면서도 스포츠 패키지의 그런 혜자스러운 옵션 기능 다 들어가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개별 서비스에 3.5%가 적용되어서 5,500만 원 이제 대충 한 5,600만 원 정도의 차량을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가격으로 봤을 때 뭐 그밖에 취등록세도 고려해 본다면은 6천만 원 이내에서 이제 차량이 대충 나오겠죠. 취등록세는 뭐 차량의 가격의 7%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면 6천만 원 이내에서 커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